자, 두 번째는 직접 들어갔던 사람 물속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참 그 모든 사람이 궁금했던 다이빙벨에 직접 들어갔던 알파 공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 현장에서 섭외돼서 들어갔던 처음 다이빙벨을 겪어본, 이분은 다이빙벨을 그전에는 해본 적이 없답니다. UDT 동지의 간사 김병기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사건 초기에 그 UDT, SSU 출신의 특수부대 출신의 이제 민간 잠수사들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걸로 아는데, 쭉 겪은 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아하다, 그런 점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금요일날 도착을 해서 하루 한 이틀 만에 거기 계셨던 저희 동지회 소속 저 선배님들이나 그리고 다른 민간 자원담사 단체들에서도 아마 똑같이 거의 다 생각한 게 있었을 겁니다. 얘들은 지금 구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열정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구조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 UDT 동지에서는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는 인명 구조를 할 수 없다. 그거는 뭐 물속에 들어가서 10분밖에 못 있는데 어떻게 구조를 하겠느냐. 그래서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훅가 방식의 잠수법, 그거밖에 없다. 저희가 그 장비를 준비해왔고 그 장비를 사용하려면 바지선이 필요한데 바지선도 우리가 준비를 해왔다. 초기에 달려갔던 UDT 동지회가 바지선을 직접 수배를 했습니까? 네네, 목포에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초기에는 그 탱크통을 메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일명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머구리라고 보도된 물 바깥에서 계속 공기를 공급해서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는 방식, 그거를 해경에 제안을 했는데 역시 해경이 그걸 거부했다고요? 예, 무시를 했죠. 그렇게 무시를 하더니 월요일인가 어디선가 그 장비를 빌려와서 그 하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요청을 했을 때 우리를 투입하게 해줬으면 시간 2, 3일을 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파트를 질문드리겠는데, 다이빙벨이라는 게 이제 조금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정인 대표가, 지금 조류 때문에 문제라면 조류의 영향을 덜 받는 이런 다이빙벨을 투입하자. 그래서 처음에 갔다가 돌아오시기도 하고, 또 두 번째 갔다가도 투입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뭐, 표현은 안 맞아서 그러지만, 그 상황을 또 들어보면은 현장에서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가 다시 또 가고, 반복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잠수를 하긴 했고, 그 다이빙벨에 타고 직접 잠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이정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당연히 잠수자들을 수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잠수자들을 몇 명 수배하지 못했다. 그거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왜냐면, 민간 자원 잠수자들이 이미 다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는. 자, 네. 그럼 이제 다이빙벨이 그래서 투입이 되긴 됐습니다. 어렵게. 그런데 초반에는 성공이다라고 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던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성공이라고 그때 보도가 된 거죠? 직접 들어가신 분으로서 말씀하신다면? 처음에 저희가 들어가서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네. 그 성공했다라는 건 저희가 들어가서 하루가 더 지난 시점이었을 겁니다. 네네. 근데 다이빙벨도 잠수자가 붙잡고 들어가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다이빙벨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왜? 선체 입구 앞에까지 다이빙벨을 갖다 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 언딘 관계자가 저희한테 항리가 EV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해경 측에서 브리핑할 때도 그 4층으로 들어가시는 항리 그 가이드라인이 EV다라고 똑같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이빙벨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2명씩 거기를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세월호 도면 한 일이 또 도면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시야가 잘 안 나오니까, 네네. 우리가 혹시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SSU 제 중령이셨는데 그분을 좀 불렀어요. 네. 그래서, 자, 여기가 우리가 몇 번 시도했는데 이게 안 맞다. 이 부위가 맞느냐? 이러니까, 이거 아니다. 그 중령물은? 한미 부위는 저쪽 끝에 있는 거다. 이용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루를 그냥 낭비한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 현장을 장악하고 자기들이 내내 2주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네. 선수인지 선민지 그걸 모른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네. 네. 그렇다고 저희가 딱 중국 물증 정황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딱 이렇다라고 말은 못 하잖아요. 어쨌든 첫날 그렇게 해서 투입이 안 됐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위치를 잡아서 들어가서 다이빙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위치를 안 잡았고요. 네. 작전을 바꿨죠. 바꿨어요. 작전. 시간을 더 이상 지연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때 그냥 저희가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한 데가 중간 지점이었어요. 계단이 있는 쪽. 그러니까 한미가 아니라 중간 지점이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좀 뒤쪽으로. 네. 네. 이종희 대표에서 그냥 이쪽으로 작전을 살짝 변경해서 계단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그냥 부랴부랴 다이빙벨을 해가지고 가다가 그날 공기호흡 호스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던 거였고요. 공기호흡 호스가 잘 터집니까? 아니요, 터지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이빙에 있던 빠지선을 네. 정박을 딱 그냥 앵커를 박아서 정박을 시켰으면, 네. 파도나 너울에 대해서 조금 강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언딘 빠지선 때문에 앵커를 박아서 정박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 언딘 빠지선이 협조만 해줬으면 바로 붙여가지고 그러지 않게 안정적으로 내릴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협조만 제대로 했었으면 다이빙벨이 저 해역에 처음 온 날, 네. 네. 그때 이미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늦어졌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네네. 내려가셨는데, 다이빙벨은 성공이었다라고 1차가 보도됐거든요. 성공을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는 잘 모르니까, 다이빙벨은. 성공을 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네. 거기 있는 민간 자원남사들이 머구리 잠기 후가 방식의 잠수법을 이용을 해도, 네. 길어봐야 30분 작업할까요? 머구리 방식이라 하더라도. 못합니다. 예. 근데 저희는, 다이빙벨을 이용해서 총 1시간 55분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거의 다. 감압하는 시간까지 해서. 그러니까 초기에 알려진 대로 탱크통을 탔으면 10분밖에 안 되고, 머구리 잠수 네.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30밖에 안 되는데, 네. 다이빙벨을 사용했더니 연속으로 75분을 잠수할 수 있었다는 거가 확인이 됐으니 사실은 이게 일찍 투입됐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작업을 당연하죠. 해서 구출했을 것이다. 네. 그걸 증명했다는 의미에서 성공했다고 이제 표현하신 거군요, 처음에. 네, 저희가 나오니까 5시 새벽 5시 조금 전이더라고요. 네. 그때 다들 참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우리 사람들을 빨리 구조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에 우리는 다 기뻐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 타 있으니까, 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조류의 이런 영향? 느낄 수가 없어요. 직접 해보시니까? 네, 그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메 빠지선이 잘 고정만 돼 있으면, 네. 이종희 대표님께서 처음에 20시간 연속 작업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언론에서. 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잠수사들만 계속 물론 바꿔주면. 네. 물론 한 명의 잠수사가 20시간 못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종인 대표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철수를 하게 네네. 되고, 왜 이종인 네. 대표가 앞뒤 다 자르고, 네. 실패라고 하고, 네. 항구를 떠난 걸까요? 일단 그날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는데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다이버의 부족이었습니다. 잠수사가 4명밖에 없었어요. 또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좀 해경과의 좀 비협조 문제 같아요.
그게 없죠. 말로는 해경에서 협조하고 있다 하죠. 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분위기에 짓눌려요. 그러면서 그 이종인 대표가 나중에 그 이상훈 기자하고 주고받았던 문자가 나중에 공개됐는데 보니까 네. 뭐랄까요.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이빙배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진 철수였지만 네.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건 모든 주위의 환경과 상황들이 그렇게 몰고 갔어요. 외국에 나가셨죠?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심적인 그런 압박과 부담감, 저는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부담감, 그런 상처,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싶어서 그냥 훌쩍 떠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가장 먼저 스스로 부담을 안고 자비로 달려간 자원봉사자들이 현장 분위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